전남 도립대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도립대학이 됐습니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 특별자치단체 설립 움직임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이 1년간에 이어 용접용 가스 공급 부족 문제 씨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식수원 중 하나인 주암호의 가뭄으로 목포 원도 신권의 절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전남 도립대가 결국 전국 7개 도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학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대학에서 탈락한 전남 도립대. 초등교육기관 거점지구 공모사업에도 탈락하면서 3년 동안 국비 150억 원가량을 못 받게 됐습니다. 취업률 등 핵심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잇따른 학내 분쟁 등으로 부실 대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많고 걱정스러워서 우리 혹시 이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또 도에다 의존하실 겁니까? 전남 도의회는 교수진들의 안일함이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임 교수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가 연구 실적이 한 건이거나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학교를 떠나지 않고 남는 재학생이 78.7%, 이 가운데 취업한 학생이 64.2%에 그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지도 성과에 따라 최대 80% 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혁신안마저 교수회는 멋대로 뒤집었습니다. 교수회의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대학 발전은 뒷전에 있어요. 교수회의는. 사리사욕만 쫓는 이 집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특히 농수산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남의 핵심 산업과 연계된 학과도 없어 도립대 설립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학교를 문 닫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립대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학과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어떤 지역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전남 도립대가 구조조정 등을 담은 혁신 방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과거 구조조정 안도 뒤집은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혁신 대책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가 추진했던 특별자치단체, 이른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경상남도가 이탈했습니다. 부울경에 이어 추진했던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험난한 가시밭길에 놓여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9년 메가시티 구상에서 출발해 지난 4월 출범했던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내년 1월 사무 시작을 석 달여 앞두고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지만 각각 실익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면 경남과 울산의 서비스 산업, 의료, 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돼 오히려 소멸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국가 차원의 초광역 협력 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좌초는 단순히 이웃집 일이 아닙니다. 광주 전남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꾸린 이후 구상하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의 또 다른 축이 부울경 특별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주 전남 특별자치단체 설립은 순항 중인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 중심체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광주 전남의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광주 전남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선언한 건 지난 7월. 양 시도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기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좋은 여러 가지 그 신문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이 겪었던 똑같은 문제들이 광주 전남 시도에게 던져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특별자치단체 설립 이후
특별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정수를 어떻게 할지, 전남의 22개 시군, 광주의 5개 자치구와 특별자치단체의 관계 정립, 사무소의 입지, 수행사무의 범위, 국가에서 위임받는 사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 쟁점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일단 올해 안에 발족할 계획이었던 시도 합동 추진단은 아직 행정안전부의 승인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광주 전남 연구원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농수협장과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내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합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위탁받는 내일부터 조합장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정부는 무자격 조합원과 관련된 선거 무효 분쟁 등을 감안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혜저축은행에 투입됐던 공적 자금의 회수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파산 이후 8,500억여 원을 지원받았던 보혜저축은행의 자금 회수율은 11.8%로 파산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 30곳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보혜저축은행에서는 아직 7,500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회수 가능한 금액은 72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액화 탄산가스의 시장 공급량이 줄면서 조선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선박 용접이 어려워지는 건데 대책도 유원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한 선박 의장품 제조업체. 한창 용접 불꽃이 튀어야 할 때인데 한산하기만 합니다. 용접에 쓰이는 가스, 액화탄산가스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톤 용량의 탱크에 평소 절반가량 액화탄산가스를 비축하고 있었지만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급격히 이제 탄산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용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 액화탄산가스가 부족해진 주원인은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장 정비에 나서면서 가스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름철 식료품 택배에 쓰이는 드라이아이스의 원료 상당량이 집중되면서 공장에서 쓸 용접용 탄산가스가 부족해졌습니다. 대불 산단에서만 200여 개 업체가 탄산가스를 구하지 못해 용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대불 산단 공장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불 산단에서 필요한 탄산가스는 하루 평균 50톤인데 공급량은 하루 6톤 수준, 수요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받던 게 거의 일주일에 5차 내지 6차. 그 차 기준이 한 차에 저희 18톤입니다. 받는 기준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2차, 3차 받는 것도 아주 힘겨운 상태입니다. 조선산업이 호황기로 접어들었다지만 인력이 없어서 또 용접용 가스가 없어서 조선업계는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9월 초순과 중순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무 20kg 가격은 28,000원대에서 24,000원대로 15% 하락했고 대파는 19%, 애호박과 오이 45%, 시금치 49%, 상추는 34%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도매 가격 하락세는 1, 2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밥쌀용 수입쌀이 꾸준히 시장에 방출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에 풀린 밥쌀용 수입쌀은 4만 3천여 톤이며 쌀값 폭락세가 커진 올해 역시 1만 7천여 톤이 공매 입찰을 통해 방출됐고 쌀값 지지를 위한 시장 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입쌀 방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값이 저렴해 시장에 풀릴 경우 쌀값 하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모두 101개 종류의 미기록종 세균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51개 종류의 세균은 최대 7가지의 다당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원료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목포 MBC 다큐멘터리 매그넘 포토스가 만난 신안의 극장 시사회가 개최됐습니다. 목포 MBC는 UHD 멀티 음향 녹음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극장 시사회를 마련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매그넘이 만난 신안은 오는 22일 밤 11시 20분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목포의 주요 생활용수 공급 수원인 주암댐이 사상 처음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는 주민들이 수돗물 사용을 줄이면서 가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시 유달동의 한 주택. 주민 김지승 씨는 지붕 아래에 고무대야를 두고 빗물을 받아 생활을 쓰고 있습니다. 받아진 물로 텃밭을 적시고 채소를 길러온 김 씨. 최근 가뭄으로 불안한 마음에 수돗물을 더 아껴 쓰게 됐습니다. 예, 그 가뭄도 많고 가물다 보니까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붕에서 빗물 받는 그 방법을 해가지고. 지난달 30일 이후 전국의 다목적댐 가운데 가뭄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댐은 4곳. 이 가운데 전남에서만 주암댐과 수어댐 2곳이 지정됐습니다. 연동, 만호동, 원산동, 유달동, 목원동 등 목포 지역 원도심 16곳의 수원지는 모두 주암댐입니다. 환경부 대응 단계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하루 20%씩 물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16개 동 주민들이 하루 평균 쓰는 수돗물 양은 5만 2천 톤. 하지만 실제로 줄어든 양은 3천 톤가량으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구역별 제한급수를 거쳐 최악의 경우에는 단수 및 물차를 통한 비상급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 심화되면 직접적인 용수 사용 제한도 이뤄질 수 있어 수돗물 아껴 쓰기에 주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강진군 의회 노두섭 의원은 강진군이 준공도 하지 않은 백운동 전시관에 지난 6월부터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해당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점과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미디어 아트 제작과 설치가 이미 진행된 점 등을 언급하며 적법한 업무 추진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국유지 무단 점유 시설은 581건이었고 이는 전국의 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무단 점유 시설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 영농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된 뒤 전남에서 적발된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은 72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